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샴푸즈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가맹점이 있고 망하는 가맹점이 있죠.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게 다 같은 가맹점주가 아니에요. 뭐가 틀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프랜차이즈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역량이나 뭐 기술, 실력이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오는 겁니다. 그걸 가맹점주 사장님을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를 알고 오는 거잖아요.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어지간하면 가성비 있고 믿음직스럽고 기본적으로 브랜딩도 얼추 됐기 때문에 기본빵은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. 이 매출에 관련해서.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바로 잘 되는 게 정석이에요. 뭐 이 말에 이견을 다시는 분들도 있죠. 어떻게 오픈하자마자 잘 되냐. 만약에 오픈하자마자 잘 되지 않는 프랜차이즈는 이건 그냥 듣보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상권과 입지에 들어갔겠죠.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.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오픈하자마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프랜차이즈 되는 거고, 꼭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권과 입지여야 돼요.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. 이미 그 브랜드를 암묵적으로 고객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걸 보고 오픈하면 꼭 가야지, 이 정도의 브랜드여야 되고요. 그 브랜드의 이름이 써있는 오픈 현수막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성이 있는 곳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. 그 말은 곧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입지라는 뜻이죠. 최고의 브랜드, 최고의 입지. 이 두 개가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비법입니다. 간단하죠? 이 두 개만 갖추고 오픈한다면 장사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도 소위 말하는 성공을 경험합니다. 경험치가 없어도 투자금 회수도 빨리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얼추 투자금 회수를 하고 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또 다른 브랜드로 업변을 해도 또 나름대로 성공도 가능합니다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만약에 최고 브랜드를 최고 상권의 입지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근데 그 최고 브랜드라는 건 각 아이템별로 그래도 최소 상위 뭐 3등? 뭐 아이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브랜드라고 쳐보자고요. 뭐 고기 브랜드도 뭐 그런 레벨에 있는 게 한 뭐 3개? 뭐 이렇게 있을 거고, 맥주 브랜드도 한 2-3개 또 있을 거고요. 뭐 포차 브랜드든 버거 브랜드든 다 상위에 있는 클래스 있는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어떤 브랜드라도 최고 브랜드들은 상권 선점을 하죠. 예를 들면 뭐 홍대점이다. 그러면 홍대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. 압구정점에 들어갔어. 그럼 이미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최고 브랜드를 하려던 사람이 그 상권 입지에서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에서 못하니까 2등 브랜드, 3등 브랜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상권에서 하려면 어쨌든 그 브랜드빨이 좀 약한 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최고 브랜드들은 가장 최고의 입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, 그 이유는 항상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익보다도 안정적인 걸 선호해요. 그래서 최고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 돈을 안정적인 위치에 씁니다. 근데 이 초보 망하는 가맹점주, 이분들은 최고 브랜드를 못하고 2등 3등도 아니고 4등 5등 브랜드를 선택을 하죠. 그리고 또 그 브랜드로 또 입지도 또 빠지는 입지에 들어가요. 초보들이 꼭 그렇습니다. 초보들의 판단, 본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, 예를 들면 1등 브랜드, 2등 브랜드, 뭐 역전 할머니, 뭐 인생 맥주 막 너무 괜찮아. 근데 4등, 5등 브랜드 이것도 먹어보니까 맛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? 인테리어도 거기보다 괜찮은데? 손님들이 먹어보기만 하면 여기로 올 수 있겠는데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뭐 홍콩 반점이 뭐 1등 브랜드라고 치자고요. 근데 이쪽 뭐 대만 반점 먹어보니까 여기 홍콩 반점에 별 차이도 없고 괜찮은데 맛만 보면 훨씬 더 가성비 있고 괜찮아서 사람들이 올 거야. 이런 이상한 희망을 품습니다. 먹으러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먹어보면 올 거야,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죠? 근데 여기서 문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상권과 입지를 가리지 않고 균일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1등 브랜드로 좋은 상권과 입지에 30평짜리에다가 15테이블로 장사를 한다고 쳐보자고요. 어차피 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주방 2명, 홀 3명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쳐보자고요.
그러면 15테이블에 가득 찬 손님을 받아서 장사를 하려면 최소 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1등 브랜드로 안 좋은 상권과 입지에 30평짜리 15테이블 장사를 한다고 쳐보자고요. 물론 1등 브랜드들은 그렇게 안 좋은 상권을 내주진 않아요. 근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. 근데 어차피 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뭐 주방 둘, 홀 셋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는 상권과 입지가 안 좋으니까 주방 1명하고 홀 2명으로 합시다.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. 어차피 그 시스템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. 1등 브랜드를 해서 좋은 상권과 좋은 입지에 들어가게 되면 고정비는 똑같잖아요. 임대료가 좀 딴 데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권의 힘을 빌리는 비용이니까 임대료 높고, 고정비 아까 뭐 5명 그건 똑같은데 한 바퀴 두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려버리면 매출이 어느 정도 고정비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위에 매출이 이게 다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1등 브랜드라도 최고 상권 입지가 아니라 어정쩡한 상권 입지 들어가가지고 막 세 바퀴 네 바퀴가 아니라 한두 바퀴 돌려버리면,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매출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리면, 이러면 매출은 얼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가져간 수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장사가 안 되니까 시급을 뭐 장사 잘 되는지보다 뭐 절반 줄 것도 아니고, 장사가 안 되니까 한가한 시간에는 뭐 시급을 좀 깎자 이런 것도 아니고,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내일 나오지 마, 그 다음날 나와,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좋은 상권, 좋은 입지, 좋은 브랜드 해도 어차피 똑같은 비용 쓰는 거고, 안 좋은 상권, 안 좋은 입지, 뭐 어정쩡한 브랜드를 해도 똑같은 고정비 쓰는 건데, 고수들은 이왕 프랜차이즈 하는 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1등 브랜드를 찾고 1등 상권 입지를 찾아가지고 그 안정적인 투자금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하는데, 초보들은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면서 창업을 뭐 가성비는 음식 먹는 것처럼 가성비 있게 하려고, 1등은 언감생심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는 상담도 안 해줄까 겁나가지고 전화도 못하고, 또 비싼 창업 비용 막 할까봐 그 언감생심 저희는 아예 전화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. 기껏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선에서 막 3등, 4등, 5등 브랜드 자기 딴엔 막 알아봤으니까 자기도 알게 됐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줘요. 본인은 계속 창업을 알아본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 뇌리에 아, 저 브랜드가 있구나를 좀 인지하고 있는 거지,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어떻게 합니까? 완전 듣보잡 브랜드죠. 그런 듣보잡 브랜드를 선택하고 결국 희망 고문에 빠집니다.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, 3선, 4선의 선택을 해놓고 고객들이 알아주길 바라고, 먹어보면 알 텐데 한번 먹은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엄지척을 했어요. 결국에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로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프랜차이즈가 잘못됐다, 상권 선택을 잘못해줬다, 뭐 이런 뒷북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, 이게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겁니다. 이게 고수 창업자들은 적어도 투자금 뭐 3, 4억 이상 들고 보증금 1억에 권리금 1억, 뭐 시설비 2억 이렇게 바닥 권리라도 있는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고객들이 몰아닥칠 거를 대비해서 그 테이블 개수에 맞는 실력 있는 친구들을 오픈 전부터 확보해 놓고, 오픈과 동시에 요이 땅 하면 바로 그달로부터 몇 천만 원 매출을 내고 1년 안에 막 시설비 2억 뽑아내죠. 어차피 장사 잘 되는 바닥 권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초반에 쓴 권리금 1억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, 이렇게 장사 잘 되는 1등 브랜드는 1등 상권 선점을 못한 사람들에게 양도 양수를 또 할 수 있잖아요. 이러면은 다달이 뭐 돈 순수익으로 2천 이상씩 가져가면서 시설 권리금으로 4억에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죠. 이렇게 되면 한 1, 2년 해서 투자금 회수하고 한 2년, 3년 하면서 다달이 뭐 1, 2천씩 가져가고, 안정적인 매출과 상권 입지 덕에 내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권리금을 주겠습니다. 최소 내가 투자한 정도는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. 내가 만약에 1, 2천씩 가져가면서 처음 들어간 돈 2억만 회수해도 결국 나올 때는 내가 2억 번 거잖아요. 근데 초보들은 항상 기껏해야 1, 2억 가지고, 1, 2억 가지고 뭘 합니까? 어떻게 그 돈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덤벼요? 시설비 하면 끝인데? 뭐 보증금 5천, 권리금은 없어. 시설비로 막 1억 원저리 뭐 1억 남짓 더 쓰겠죠? 이렇게 바닥 권리도 없는 곳에 권리금이 없으니까 또 임대료는 또 높네. 그것도 공실이야. 공실인 게 왜 공실이에요? 임대료 높고 상권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곳일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미리 사람 뽑아 놓으면 또 일 안 하는데 월급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사람 뽑아 놓지도 않고, 오픈 때까지 일할 사람 없어가지고 진짜 버벅대다가 또 꼴에 프랜차이즈로 어쨌든 사람들이 초반에 몰리게 되면 동네 사람들 또 몰려가면 또 우왕좌왕하고, 그때서야 막 시급 올려가지고 막 직원 뽑고 있고 막 안 되니까 파출 부르고, 정돈되지 않은 그 인건비 인력 비용 쓰고 인건비 효율은 완전히 낮고 매출은 늘어나는데
오늘은 꽉 차가지고 바빴다가 내일은 반만 차가지고 한가하고, 저번 달은 많이 팔았는데 이번 달은 잘 안 되고, 저번 달 매출 막 높아져가지고 사람 뽑아놨더만 이번 달은 안 되고, 경쟁자 좀 들어오면 내 거 사람들 안 오고, 이게 다 상권 입지 브랜드 어정쩡해서 그런 거잖아요. 동네 사람들 다 한 번씩 왔다 가면 결국엔 그 상권 입지가 빠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또 올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결국 수요라는 게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니에요, 그게? 그럼 매출의 한계는 명확해지고요. 매출은 나왔는데 계산해보니까 또 남는 거 없어. 남는 거 없다 보니 그때 이러다 큰일 나겠다. 그래 직원들도 정리했어. 그럼 또 내가 내 몸 갈아서 이게 넣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, 어느 순간 매출이 더 늘지도 않고 그 밑에도 않고 그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, 이게 버는 것도 아니고 안 버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 회수는커녕 그렇게 1, 2년 지나다 보면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냐? 이런 생각에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. 그러면 내가 해도 답이 없는 이 폭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시키려고 또 내놓죠. 이 컨설팅 뭐 이런 데 내놓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뭐 양도양수 폭탄 돌리기 전문가인 뭐 컨설팅이 대충 팔아줘 폭탄이라도 던지면 또 다행인데, 그렇게 하면 투자금 반만 날리고 하면 그나마 성공하는 건데, 그것도 못하면 전혀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가게 상가 계약 끝나면 뭐 털고 나가야지 어떡합니까? 그럼 철거비하고 밀린 월급하고 세금 내고 나면 초반에 투자했던 인력 없어지고 거의 빚지고 나오는 거죠. 초반에 내가 내 돈 가지고 있던 뭐 1억 5천 날린 거는 물론이고, 그 가게 운영하면서 뭐 어렵다고 또 추가 대출 받은 돈이 뭐 1억 되는 사람도 있고, 신용 대출도 받고, 그러다가 막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털고 나갈 때 철거비하고 뭐 이런 것도 떼고 나면은 온전히 한 2, 3억의 빚이 생기는 겁니다. 한번 그렇게 멀쩡하게 했던 사람들 그만둘 때 보면. 그럼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 갑자기 누가 취직을 시켜줘요? 그럼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다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창업이 이 돈 몇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달 장사 또 하겠다고 막 샵인샵 알아보고 막 배달 기사 나가고, 이게 이미 정신이 피폐해졌죠. 그러는 와중에 고수 창업자들이 이미 2, 3억 벌었고요. 또 다른 1등 브랜드를 찾아 헤매다가 1등 상권에 대한 또 이해도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럼 또 좋은 매장을 또 확보를 하고, 또 1등 브랜드 전화를 넣습니다. 여보세요?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당신 브랜드 하고 싶습니다. 이거 얼마 정도 견적 나올까요? 고수들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 사람 많이 겪어도 보고 협상도 해보고 그들의 니즈를 또 알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협상에서도 유리하죠. 좋은 자리니까. 초보들에게는 정상 금액으로 창업을 해도 고수 창업자들의 좋은 자리에서는 서로 협업을 합니다. 혜택을 주죠. 그래서 고수들한테는 프랜차이즈라는 게 자신의 재산 증식 도구로 이용하는 공생관계지만, 초보들은 그냥 프랜차이즈 회사의 일방적인 재산 증식 도구입니다, 그냥. 그리고 그 공생관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진짜 자신은 대박을 내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대박이라고 외치는 거고요.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 사람하고 같은 가맹점주인 줄 알고 쉽사리 또 어정쩡하게 도전했다가 또 장렬하게 망합니다. 그러니까 그 귀한 1억 5천, 기껏해야 2억, 이 돈을 쓰려면 좀 뭘 좀 알고 쓰셔야 돼요. 모르니까 프랜차이즈라고 그 돈을 다 쓴다? 내가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 전 재산을 다 건다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창업에 대해서 알 때까지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 장사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로다가 좀 그런 식의 장사에 도전을 하고, 뭔가 알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쓰란 얘기입니다. 그때 프랜차이즈를 하든 뭐 어디다 쓰든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?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험도 없으니까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지금 내 재산, 전 재산, 가족 전체의 재산까지, 그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저당 잡혀서 몰빵해서 창업을 하는 이 현실,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초보들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. 고수들의 대박 매출, 대박 수익, 그거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참풀직이었습니다.